우리 애가 벌써 중학생인데 도대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게임만 재밌어 하는 것 같아서 도대체 얘는 꿈이라는 게 있는 걸까? 점점 걱정되시죠? 이런 고민 해보신 부모님이라면 오늘 영상 도움되실 겁니다. 안녕하세요. 꿈이 없는 아이로 키우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들께서 무엇을 해주셔야 하는지 지금 시리즈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. 오늘 세 번째 영상입니다. 오늘은 중학생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이 중학생 아이들은 사실 어렵죠. 어렵습니다. 예측하기도 힘들고요. 참 많은 변수들이 작동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양육을 해야 되고 또 교육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요. 어떻게든 우리는 솔루션을 찾아야겠죠. 모든 사람에게 먹히는 똑같은 정답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양육의 방향 같은 것들은 좀 정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지금 코칭을 15년째 하고 있고 코칭을 한 횟수가 벌써 5,200회가 넘어가거든요. 그러면 그 안에 청소년들을 못해도 수백 명 만났겠죠. 또 그런데도 여전히 중학생들을 코칭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래도 한번 우리가 이 중학생을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. 중학생 시기, 그러니까 이 13세에서 15세 정도가 되면요, 아이들이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요, 감정 기복도 심해집니다.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정체성, 자기 정체성이라는 걸 고민하기 시작해요. 도대체 난 뭘 좋아하지? 난 누구지? 하는 질문들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단계를 심리학자 에릭스는 정체성 대 역할 혼미의 단계라고 설명했어요. 그래서 아이들이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내가 뭘 잘하고 또 뭘 좋아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 엄마 나 축구 선수 될래 이러더니 또 며칠 뒤에 엄마 나 기타 학원 다닐래 이럴 수도 있어요. 이럴 때 부모님들이 도대체 얘가 왜 이렇게 금방금방 바뀌지? 도대체 뭐가 하고 싶은 거야? 하면서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거든요. 근데 사실 이게 이런 폭넓은 시도 자체가 의미가 있고 중학생 시기에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를 알아주셔야 돼요. 그러면 이 중학생 아이가 꿈을 찾는 아이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. 일단 첫 번째,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, 다양한 경험을 허용하고 그것을 격려하는 겁니다. 아이가 요즘 갑자기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또 바꿔?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. 뭐 이런 식의 단정적인 표현을 하기보다는 좋아, 그럼 한번 해볼까? 어떻게 해볼까?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라는 거예요.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어떤 부모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. 얘가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하더니 금방 또 기타 학원을 가고 싶다고 말을 바꿔버려요.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오히려 이런 과정들이 자녀 입장에서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는 자연스러운 단계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수용하고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. 그래도 너무 여러 가지를 시도해서 만약에 걱정되신다면 최소한 이게 왜 재밌는지,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가 재밌게 느껴지는지 정도를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은 유익합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기타의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아? 기타 말고 관심 가는 건 또 뭐 있어? 이렇게 질문을 하는 식으로요. 두 번째 방법은 실패를 실험의 과정으로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. 아이가 지금도 학교 시험이나 뭐 학업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시도해봤다가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럴 때 왜 못했어? 왜 이게 안 됐어? 또는 뭐 얘를 혼내야겠다. 이렇게 해서 야단을 치시기보다는 오, 이번에 좀 아쉬웠네.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웠어?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이런 식의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이 실패로 끝이 아니라 다음이 있다는 거. 이 실패는 실험이고 내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메시지로 주셔야 돼요. 그렇게 하셔야 아이가 이 그로우 마인드셋이라고 하죠. 성장 마인드셋이 자라나면서 점점 더 도전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거든요. 반두라의 자기 효능감 이론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데요. 작은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아이들은 아,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믿음을 키워줘야 돼요. 세 번째는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과 목표를 작게 설정하는 겁니다. 중학생 아이들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내가 선택했다는 느낌이에요. 만약에 부모님이 너 그냥 이거 해 라고 얘기를 하고 강요를 하게 된다면 아이들은 반발심만 더 커질 거예요. 대신에 아이들과 대화를 하실 때 너는 어떤 활동이 하고 싶어? 어떤 점이 그렇게 재미있어 보여? 라고 질문하시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한번 결정을 해보세요. 그리고 그 결정을 해서 목표를 세우고 움직일 때는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작게 작게 쪼개서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실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. 저는 이거를 한입 사이즈로 목표를 쪼개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달 안에 이 한 곡을 치는 것을 목표로 잡는 거, 이런 식이 바로 작게 쪼개는 겁니다. 그렇게 하고 당연히 그 목표를 달성하면 와, 이거 끝까지 도전했네, 처음에는 어렵다고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구나, 너 정말 대단하다, 이렇게 하면서 아이의 노력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세요.
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거는요,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는 꿈이 없어요 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. 중학생 시기는 아직 딱 이거다 라고 하는 하나의 완전히 선택된 그런 꿈이 없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.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직업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도 대부분 불안하시잖아요. 그런데 이 아이들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직업 시장에 들어갈 텐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. 그리고 얼마나 미래가 예측이 안 되겠어요. 당연히 꿈이 변할 수 있죠. 그리고 딱 하나로 고정하기는 너무 어렵죠. 오히려 너무 일찍부터 부모님께서 야, 넌 의사가 돼야 돼. 넌 변호사가 돼야 돼. 넌 축구선수가 돼야 돼. 너는 여기에 재능이 있으니까 넌 이걸 해야 돼. 라고 부모님께서 방향을 정해버리시면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시간을 놓치게 돼요. 그러니까 꿈이 없다고 너무 빠르게 결론 짓거나 단정하지 마시고요. 넌 지금 아직 찾고 있는 단계야. 그러니까 차근차근 같이 살펴보자. 라고 여유를 부모님께서 먼저 보여주세요. 자, 오늘은 중학생 시기에 아이가 꿈과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부모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중학생 시기부터는요, 부모가 통제자나 교육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가 되어주는 겁니다. 파트너가 되어서 아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의사결정권은 아이에게 점점 더 많이 밀어주시고요. 함께 경험해주세요. 그리고 그 경험을 아이가 돌아볼 수 있는 질문들을 해주세요. 결국 그 모든 시도가 결국 언젠가는 아이의 꿈과 연결되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요, 고등학생 시기, 16세부터 18세 아이들의 본격적인 진로와 대학 고민하는 시기, 이때 부모님께서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요.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.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 주소로 질문을 보내주세요. 그러면 제가 영상으로 또는 댓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우리 부모님들 아이와 함께 성장하시죠.